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맞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윤지은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제 국무위원장 명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한 성명을 직접 내놓았습니다. 성명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면전에서 북한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했다며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공식 외교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된 발언이나 정세에 도움될 말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망발을 했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치광이 깡패라는 막말과 함께 무엇을 생각했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를 제외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자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발언 의도를 면밀히 파악 중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김정은의 성명에 대해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시험이 아니겠냐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온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폭탄 시험일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아마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리 외무상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1일 저녁 숙소인 맨하튼의 한 호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는 일을 잘 모른다면서도 국제사회가 경악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루 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경고를 개가 짖는 소리라고 폄하하며 적개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오늘 오전 호텔을 나설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다시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포문을 열고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르면 이틀 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지막 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첫 유엔 무대 북핵 외교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더 많은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4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층 강화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군사자산인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선 전술핵 재배치나 대북 지원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으며 문 대통령의 중국 사드 경제 보복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공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함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이틀 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수위의 고강도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새로운 대북 제재입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가진 3자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핵미사일 도발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북한의 불량 정권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외국 은행을 제재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new executive order will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fund North Korea's efforts to develop the deadliest weapons known to humankind.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 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예상치 못한 조치를 내려준 시진핑 국가주석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에 대해 다시 경고했습니다. The regime can no longer count on others to facilitate its trade and banking activities.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발표 직후 미국 재무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미국과 북한 둘 중 한 곳과 거래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 건설, 광업, 섬유 등 전방위 분야 자산은 동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총무국과 감찰실 등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 총무국장 A씨는 금융당국 고위관료 출신인 모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신입 공채시험을 치른 국책은행 임원 아들을 합격자로 구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광주시에 있는 포장재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을 포함해 26명이 다쳤고 폭발 충격으로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장유진 기자입니다. 큰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순식간에 위로 솟아오릅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포장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화재 열기로 건물 안에 있던 LP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200여 미터 떨어진 인근 공장의 근로자 54살 전모 씨가 폭발한 가스통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이 다치는 등 26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폴리우레탄 시트지로 해서 가연성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가 가연물이 굉장히 많았죠. 불이 난 공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인근 건물들도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식당 가게가 다 흔들릴 정도로 유리가 다 파편이 되고 폭파음이 아마 무슨 미사일 쌀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에 발생한 정전기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SUV를 들이받으면서 승용차의 엔진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51살 김모 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카리브해에 또다시 강력한 허리케인이 덮치면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째로 접어든 멕시코에서는 긴박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강풍과 함께 세차게 내리꽂는 폭우 탓에
한 치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와 주택가 골목은 범람한 강물로 넘쳐납니다. 곳곳에서 주택가 건물이 강풍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허리케인 어마로 큰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도서 지역을 시속 250km의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허리케인 마리아가 또다시 덮쳤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국토 전체의 전력이 끊어졌으며 향후 몇 개월간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350만 명 전원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It's very sad. It's very, very sad. Very heartbroken. We have not experienced an event of this magnitude in our modern history. 푸에르토리코 전역이 정전이어서 피해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가운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7명 등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그러나 미국 본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진 피해 사흘째로 접어든 멕시코에서는 사망자가 약 250명에 달하는 가운데 2천여 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붕괴 현장에선 5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군병력 3,000명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중남미 국가들이 구조팀을 파견하거나 물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주범 17살 김모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18살 박모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박 양은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서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증권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발표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8.27포인트 하락한 2388.23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10.95포인트 하락한 650.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과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포스코와 LG화학이 4% 넘게 밀리고 있고 롯데케미칼과 LG생활건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KB금융과 SK텔레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대부분 밀리고 있고 의료정밀 의약품업이 2%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내림세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아침에 쌀쌀했던 기온이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오후엔 햇살만 따갑고 바람도 약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광주가 28도까지 올라 해가 되는 곳은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다시 서늘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 새벽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안개가 낄 수 있겠고요. 황사가 높은 상공을 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뭉게구름만 드문드문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햇살이 따가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선 만조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광주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수요일쯤 비가 내린 뒤엔 기온이 더욱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익고객 모두 적응형의 빨래를 쉽고 간편하게 미니 세탁기와 편리한 타이머 기능으로 간편하게 탈수 가능한 짤순이 이 모두가 무료. 보람상조? 보람상조? 보람상조. 수많은 수상 기록과 MBC의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